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옥탑방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옥탑방을 무엇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확 납니다. 즉, 옥탑방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단독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로 간다면 비과세부터 시작을 해서 세금 부담이 적게 나오지만은, 만약에 옥탑방을 주택으로 본다면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으로 봐서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어서 요거 많은 세금, 심지어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랫동안 옥탑방이 간직하고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기호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지 227.5제곱미터 및 그 지상 3층짜리 주택 462.16제곱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주택을 2001년 5월 28일 이미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 2월 16일 A씨 외 1명, 그러니까 2명한테 땡땡땡1에 양도한 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특례.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되겠지만은 이 양도 시점인 2017년도 시점에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설사 1세대 1주택자라 할지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적용하여 2017년 기소 양도소득세 땡땡땡1을 예정 신고하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땡땡땡 청장, 아마 지방국세청장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청장이 통보한 다가구 주택 요건 미충족 혐의자에 대한 처리 지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4층에 있는 옥탑을 무단 용도 변경한 후 주택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니 동주택은 3층 다가구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걸로 보아 1세대 1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 특례를 적용 배제. 그래서 옥탑을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거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일반 세율 아니면은 이게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어진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 8월 23일 청구인한테 2017년 기소 양도소득세 땡땡땡1을 경정고질하였습니다. 당연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0월 20일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하였던 겁니다. 심판 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의 주장 한번 살펴보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4층에 있는 옥탑을 위법하게 중축하여 지상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나, 해서 주택으로 사용한 건 청구인도 인정한 것 같네요. 관련 법령상 이를 다세대 주택으로 본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였는데, 자, 처분청 한번 또 주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처분청은 소득세법에 의하면 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 주택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쟁점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조금 있다가 다가구 주택 요건이 뭔지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다가구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니 동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고가주택 양도 차익 등 계산 특례를 적용 배제, 청구인한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권 처분은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관할세무서 처분청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조세 심판원의 판단을 살펴보기에 앞서 가지고요. 관련 법령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15항을 살펴보면 제154조 제1항을 적용을 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 그러니까 통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라고 규정이 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살펴보면, 자, 단독주택의 그 중에 하나가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다음의 요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 첫 번째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3계층 이하여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제도가 규정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중에 하나인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다가구 주택과 똑같네요. 네, 차이가 나는 것은 층수가 아까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인데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인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핵심은 그 옥탑방을 뭘로 볼 것이냐. 그래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3계층 이하에 해당이 되니 다가구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옥탑방을 주택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3계층에다가 한 계층이 더 추가가 되어서 4계층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얘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차이가 확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119조 면적 등 산정 방법에 의한다면 구호의 층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 옥상 부분으로서,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까 옥탑방의 면적이 8분의 1 이하이면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계층이 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8분의 1을 초과한다면 층수에 산입이 되어서 3계층이 아니고 4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서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8분의 1 이하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 및 최종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주택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 2월 16일 쟁점주택을 A씨 외 1명, 집은 각각 2분지 1시 2명한테 매매될 원인으로 하여 땡땡땡원에 양도한 걸로 나타났고요. 쟁점주택의 일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건축물 현황에 지상
지하 1층 및 지상 1층부터 3층 각각 주택 112.81제곱미터, 옥탑 10.92제곱미터인 것으로. 근데 2005년 6월 24일자 건축물 변동 내용 및 원인에 건축가 다시의 4830 후에 의거 위반 건축물로 기재해서 옥탑을 무단 증축을 하여 기존 10.92제곱미터에서 약 64제곱미터로 무단 증축한 것이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6년경 이후 쟁점주택에 대하여 무단 증축된 옥탑 4층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처분청은 2022년 7월 15일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쟁점주택에 실제 현재 실사 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고서 및 주민등록지 변동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에는 옥탑에 대한 우편함과 전기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죠. 지하 1층 및 옥탑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각 층별로 별도 세대가 2010년 8월 6일부터 2021년 6월 16일까지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1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주택의 일반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한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옥탑의 무단 64제곱미터를 증축하였는데 처분청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옥탑에 대한 우편함 및 전기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 1층 및 옥탑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각 층별로 별도의 세대가 2010년 8월 6일부터 2021년 6월 16일까지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6년 1월 이후 쟁점주택에 대해 옥탑 면적을 포함한 면적 갖고 연면적으로 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 고시한 점 등에 비춰봐서 쟁점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으로 3층 이하인 다가구 주택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해서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죠. 위와 같은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판단이 된다. 해서 납세자가 패소하였고요. 이제 처분청에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무단 증축한 옥탑 면적 6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보시면은 자, 앞에 8분의 1 이하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택이 112.81제곱미터인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10.92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92제곱미터는 8분의 1 이하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이걸 무단 증축을 하여서 64제곱미터로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면적은 주택 112.81제곱미터 8분의 1 이하가 아니고요. 이건 뭐 50%를 초과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8분의 1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주택 층수에 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층이 아니고 4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서 공동주택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옥탑방은 이제 무단 증축을 하시면은 안 되겠고요. 혹시 만약에 무단 증축된 옥탑방을 보유하고 계신 분 나중에 양도하시게 되면은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먼저 사전에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옥탑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담 받으신 다음에 양도 여부를 최종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한 내용이었다 생각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건행멋삼TV